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이 미세먼지로 자욱한 하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연 날에는요, 멀리 있는 게 참 안 보이죠. 보려고 애써봤자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가까이에 있는 건 잘 보입니다.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좀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소중한 가족들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옆에서 힘이 되는 가족들, 든든한 연금보험으로 사랑 표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 평생 확정 연금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휴마플랜 ABC 시간에도 연금보험과 그리고 연금 저축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많으신 연금 공부해보시고요. 건강 걱정까지 보험플랜 119에서 날려버리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설레는 은퇴, 두려운 은퇴? 여러분들의 노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이왕이면은 설레는 은퇴가 좋겠죠. 여러분의 설레는 은퇴를 위해서 확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안수연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2020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작년을 돌이켜보면은요, 올해 초에 해외여행이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막 기다려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내년에 해외여행 갈 계획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이 순간이 빨리 지났으면 이런 생각만 드는데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오늘 코로나가 1000명이 넘고 내일 2000명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기에 불안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10년 동안 내가 돈을 내고요, 평생 내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시죠? 네, 이런 행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여러분 100세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네, 물어봤습니다. 28% 정도는요, 100세까지 사는 거는 축복이다. 매우 축복이다. 라고 28%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전혀 축복이 아니다. 또 그저 그렇다. 그리고 축복 아님. 단정적이죠. 왜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거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축복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렇다면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그러면 20년이나 30년 동안 돈을 막 모아서 나머지 40년 동안에 그 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40년을 살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개인연금. 예전에 우리가 88 올림픽 기억하시죠? 그때는요,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무려 17%였습니다. 그때 내가 연금을 가입했는데, 17%야. 그러면 나는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17%의 연금을 받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입했을 때의 연금 공시율이 현재 연금 개시할 때랑 같나요? 아닙니다. 현재 연금 받을 때 공시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유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는 1%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17%의 연금의 수익을 원했지만 지금은 1%예요. 그럼 그 차액분이 적어도 15%는 구멍이 생깁니다. 주택.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집 팔아서 생활하면 돼. 나 집 많아. 하지만 점점 세금 올라가죠. 그리고 집이 딱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집을 팔아서 노후를 생각하자니 또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또한 내 노후를 위한 40년간의 준비할 수 있는 제목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하지만 지금 내가 실직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국민연금 당장 받고 싶은데 기다리래요. 하지만 5년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더니 10년 계속 이 기간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60세까지가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자입니다. 하지만 6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있긴 있으시죠. 하지만 많지는 않으십니다. 실질적으로요. 요즘 조기 은퇴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빠르신 분들은요. 50세 이전에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5세부터 65세 연금 개시할 때까지의 10년의 공백. 이 10년 동안은 그러면 나는 어떤 돈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당장의 고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노후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50대 이후에 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적을 알아야 대비할 수가 있죠. 네, 적정 생활비입니다. 부부가 한 달을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월 237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혼자 살기 위해서라도 145만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적정한 수준이고요. 아주 최소로 잡았을 때도요. 부부는요. 월 174만 원이고요. 개인으로 봤을 때도 월 104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은행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한 게 은행이죠. 하지만 예전에야 1억을 맡겼다면 그 이자로도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금리 어떤가요? 1%대입니다. 내가 1%대의 이자는 받고 물가는 4%가 올라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3%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주식. 좋은 정보 선택 잘하면 운이 좋으면 대박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분들 중에서 나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분들 보셨나요? 주식으로 패가 망신했다는 분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변액연금. 아유, 변액연금 수익률 좋지. 난 변액연금 많아. 하지만 변액이잖아요. 일찍 준비하면 나중에 효과는 있겠죠. 언젠가는 있겠죠. 하지만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그나마 많이 돈을 늘릴 수 있는 안전자산은 변액연금입니다. 그렇다면 변액연금이 주는 불안감만 없애면 변액연금 선택하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보험은요. 보증형 달러연금입니다. 달러연금이에요. 평생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내가 납입을 하고 내가 바로 연금을 받겠다 하면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10년 후에 연금을 받고 싶다 하면 나이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졌기 때문에 확실하고요. 내가 낸 원금에서 퍼센트가 나가는 거라서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만약 수익률이 낮거나 높다 하더라도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서 그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평생 동안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요. 만약 내가 10년 후에 개시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목돈이 생겼네? 1년만 늦춰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매년 연복리 4.5%가 내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1년을 연장하시면 거기서 4.5%를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3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사실 우리가 달러 연금 하면 300달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2월 달에는요, 100달러부터 정말 누구나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보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개시를 해야지 얼마만큼의 지급률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젊은 친구분들, 35세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35세가 연금을 10년 동안 납입하고 즉시 하면 2.26%를 평생 살아있는 동안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거치를 해서 20년을 해볼게요. 20년 거치한다고 하더라도 65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낸 돈보다 5.46%의 지급률로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는데 5.46% 이렇게 하면 금액이 사실 헷갈리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5세 남자분이 월 300달러를 10년 동안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 납입 달러 원금은 36,000달러입니다. 그러면 내가 36,000달러를 납입하고 쭉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65세 연금을 개시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나는 36,000달러를 냈을 뿐인데 65세에 보면 61,000달러가 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3.75% 해지연금금 예시한 거라서 실제적으로 받는 거는 더 큽니다. 그렇다면 내가 36,000달러 내고요, 실제적으로 받는 거는 8천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83세까지는 내 돈 8천만 원을 받고요. 내가 계속 살아있다면 100세를 가정했을 때 거의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총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잠깐 10년 동안 36,000달러만 납입을 하면은요, 내가 살아있으면 120세까지, 130세까지 매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낸 돈은 36,000달러일 뿐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받는 거는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오래 살수록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나는 공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원금 손실, 정말 강조하는 거는요, 원금이 손실이 없어요. 사실 제일 불안한 거는요, 내가 낸 돈 없어질까 봐 그게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하지만 원금이 손실이 없는 연금입니다. 왜 원금 손실이 없을까요? 이 보험은요, 달러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개시하면 평생 4.5%의 연복리로 굴러가다가 연금 시기를 늦출수록 매년 4.5%씩 늘어나는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연금액을 받을 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로 받을지 원화로 받을지. 만약 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 환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세금 안 내는 비과세입니다. 내가 갑자기 자녀가 결혼할 일이 생겼네요. 유학을 가겠대요. 목돈이 필요하시죠? 중도 인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 장기 채권이 뭐지? 코카콜라, 애플 들어보셨죠? 이런 큰 대형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7% 정도 됩니다. 지금 금리가 1%대인데 7% 나는 수익률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내가 직접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지만 이런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신다면 나는 집에서 안전하게 내 연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요, 미국 달러로 평생 동안을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화랑 달러의 차이는요, 환차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장점이고요. 금리 펀드 수익률과 무관하게 만약 금리가 갑자기 IMF
우리나라에서는 겪어봤지만 제2의 큰 또 코로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바닥을 치더라도 금리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상관없이 내가 처음에 확정된 연금을 평생 동안 쭉 받을 수가 있고요. 정해진 지급률, 남자, 여자분 지급률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치를 1년만 늦춘다 하더라도 매년 복리로 4.5%의 복리로 내 연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연금 개시 전, 연금 개시 후, 사실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내가 갑자기 급해서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해지할 수가 없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 개시 전이나 개시 후에 적립금을 인출할 수가 있고요. 해지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급한 의료비라든지 목돈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원금을 유지하면서 달러로 환차익도 보면서 안정적으로 쭉 내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올해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앤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삶이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저 오래만 사는 거 바라시는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오래 사는 거 오히려 무섭고 두렵고 싫다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 우리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 확정 연금 보험이면 이제 이런 걱정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즉시 내가 몇 살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연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것도 평생 동안 보장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오래 거치한다. 그러면 내 연금액이 4.5% 복리로도 굴러간다고 하니까 나이를 먹는 게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미리 가입만 해놓으시면 나이를 먹을수록 내 연금액이 얼마나 불어날까가 기대되는 상품으로 보이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나이를 불문하고 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도 많아서 그럴 텐데 이거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거를 처음에 가입할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금 손실 너무 싫다. 나는 확정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35세부터 70세까지 준비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나는 연금보다는 단기 목적 자금, 자녀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연금을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보증은 안 되지만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 장기 채권 투자하기 때문에 7%의 수익률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15세부터 정말 75세까지 목돈 마련으로 이것만큼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연금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목적 자금이다 하면 15세부터 75세분이 선택하시기 좋고요. 아니다, 나는 내 10년, 20년 내 미래를 위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보증형을 선택하시면 이유에 맞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나이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보증형이에요. 3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수익률은 미보증이 크다고 합니다. 이건 15세부터 가입 가능하니까 이 연금보다는 내가 좀 나중에 쓰일 돈, 이 목돈을 좀 마련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변액이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좋아도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셔서 수익률이 높아져도 정해져 있는 연금액만 받는 걸까요? 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낸 돈을 정해진 지급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바닥을 쳐도 그리고 수익률이 높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수익률이 10배, 20배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굳이 연금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거를 해지해서 목돈으로 찾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률이 높을 경우에는 목돈으로 쓸지 아니면 연금으로 그냥 놔둘지는 시청자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뭐 은행에 돈 넣어놔도 은행 금리가 1%대잖아요. 이 연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 내가 줄어들 걱정 없습니다. 납입이 끝나고 해지를 했을 때 이 수익률 부분에서 해지 환급
크게 받아갈 수 있다는 이점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이 없는 달러 확정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 느끼지 마시고 올해 가기 전에 요 달러 확정 연금보험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입하냐 혹은 우리 어린 자녀가 가입하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니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고요. 자, 이제 자녀에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셔서 건강이나 연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입니다. 김성군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아주 쓸쓸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네. 그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을 나가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져서 좀 쓸쓸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는 좀 쓸쓸하지만은 노후가 쓸쓸해지지 않으려면은 연금이 정말 필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연금입니다. 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시기도 하고 아예 좀 비슷한 거 아닌가 헷갈리시는 그런 게 바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인 것 같아서요. 이거 비교 좀 해주시죠. 그래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앞에 연금이 붙어 있으니까 예. 이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면요. 연금 좀 가입해 있어? 라고 물어보면요. 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예. 연금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을 한 분이 그냥 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물론 연금입니다. 합니다만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네. 헷갈려요. 그렇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연금저축도 보험의 형태이긴 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그 분야별로 좀 이렇게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아예 그냥 딱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명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표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일단은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은요. 일단 판매하는 회사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은요. 보험사에서밖에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요. 보험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또 은행에서도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의 뒤에 이제 붙는 게 약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거는 연금저축보험이에요. 또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도 연금저축 보험도 될 수 있고 펀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연금저축에는 세 개 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처가 다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금이에요. 네. 일단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어요. 예. 하지만 연금저축은요. 그 13월에 그 월급이라는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16.5%면 적지가 않은데요. 네, 그러면 뒤에 그 밑에 그 한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1,800만 원 한도라고 나왔고요. 그건 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연금저축보험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16.5%라고 그러면은요. 그 66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께서 내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해서 연간 400만 원을 납부를 하시면 그 13월의 월급날에 66만 원을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서부터요.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6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 99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금액이에요. 400만 원을 내고 내가 66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수익률이 한 3, 4%가 되잖아요. 요새 금리 1, 2%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수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을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대신 만약에 10년 정도 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거기에 붙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유세가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조건이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비과세가 되는데 예.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꼭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55세 이상 되면 꼭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네요. 연금을 받으실 때는요. 연금 소득세를 좀 납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세금 혜택을 드렸기 때문에 또 나중에도 세금 혜택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 형평성이 있어서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연금 그거를 좀 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연금보험은 일단 과세를 10년 이상만 지면 비과세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로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그렇고 여러 세금적인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액 공제만 딱 봤을 때는 유리해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연금 저축으로 기울어지실 것 같은데 세액공제에 좀 예시를 들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66만 원 받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것도 원래 그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이거는 빈익부 부익빈입니다. 반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이 되는 근로소득자, 또 가로 안에는 그 종합소득세를 내는 일반 그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걸 되는데요. 4천만 원 이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6.5%의 세제액을 받아서 연간 66만 원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을. 그런데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5,500만 원이 초과하시고 그다음에 1억 2천만 원 이하 되신 분들은 세액이 좀 감소가 됩니다. 13.2%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 받으시는 금액이 52만 8천 원으로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예. 많이 버시니까 세금은 조금만 받아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1억 2천을 초과하시는 분들한테는 13.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액이 39만 6천 원 정도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요, 사실은 연금저축보험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함으로써 좀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조금 더 세액을 좀 돌려드리면서 좀 형편을 좀 좋게 만드는 어떤 사회보장 성격이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모든 분들께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연금 저축으로만 만약에 준비를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면 어떤 걸까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서도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아마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일목요연하게 좀 한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요. 자, 이게 연금 소득 시, 그러니까 연금 수령 시 그러니까 연금 소득세 5.5%, 물론 이제 3.5%에서도 5.5%인데 소득세를 내야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소득세를 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연금 소득은요, 종합소득이나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노후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연금을 받으시면 이 소득까지도 전부 다 종합소득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금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납부 기간이 길고 납입금이 많다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거 납부를 해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만 내고 그 이후에는 안 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매년 이것을 충족을 시켜야지만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좀 내용이 좀 있고요. 세 번째,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이걸 유지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중도 해지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데요? 만약에 이걸 가입을 하셨다가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 55세 이후에 꼭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16.5% 또는 13.5%의 그 소득세, 이자 소득세를 감면을 받았는데도 그러면 해지할 때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22% 해지 환급금의 22%의 기타 소득세를 추징을 합니다. 그럼 뱉어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뱉어 내는 것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더 네. 내야 되고요. 네 번째, 5년 이내 많이 해지를 하시면 거기에 또 특별 가산세가 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해지하시면 불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을 하신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혹 내려갔다가 혹 붙여가지고 네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자, 연금 저축을 살펴봤는데 이제 연금 보험을 만나본다면은요. 어떤 좀 네, 그러면 사실은 오늘은요, 이 연금 보험을 공시이율 연금이 아니라 네. 변액연금이랑 제가 이렇게 좀 비교를 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공시이율 연금은 실질적으로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최저보증이율이 10년 이상이면 0.5%밖에 안 되니까 그럼 비교 대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변액연금을 좀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액연금에 가입을 할 때 좀 주의사항이라든가 네. 유의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상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적합성 진단이라는 걸 검사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투자 성향이 안정형이냐 공격적이냐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펀드를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향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성향에 맞게끔 그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변액연금은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변액연금이 맞지 않아요. 차라리 주식을 투자하십시오. 단기적이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유지하신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행운이 깃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펀드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펀드를 본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펀드를. 맞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AI가 관리해주는 그런 그 보험도 있습니다. 그 똑똑한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해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만 해주면 예. 그 친구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번째는 10년 이상 유지해야지 비과세 혜택이 받기 때문에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10년 이상은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본적으로 변액입니다. 변액이기 때문에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10년 이 부분은요 좀 생각해 보여야 되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그 변액연금이요 2003년대에서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 이런 거를 변액연금을 판매한 거를 다 조사를 했더니 예전은 이 변액연금을 기본적으로 그 투자형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원금을 보장을 하게끔 보증형을 판매를 금융당국에서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증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보증수수료를 얼마를 받았냐? 167억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보증을 해주겠다. 그래서 예. 보증수수료를 167억을 받았는데 얼마를 보증해 준지 아십니까? 혹시 그 소비자한테? 어떻게 됐나요? 6,700만 원을 이렇게 보장해 줬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167억을 받아서 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서 보장한 금액은 6,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변액연금은 10년 이상 유지를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날 경우가 거의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보증형을 의무적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라 가지고 승계를 내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도 이런
보증이 아니라 미보정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또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AI, 인공지능, 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친구가 투자를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참 좋은데 이제 우리가 연금을 불릴 수 있는 상품은 변액연금인 거잖아요.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내가 연금을 얼마나 내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이거거든요. 좀 아주 봐볼까요? 키포인트입니다. 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이었잖아요. 네. 자, 보험료와 낸 금액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연금보험은요. 일단 그 두 가지의 그 상품을 좀 똑같이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보험료는 34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금저축의 한도가 400만 원까지 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보험료는 34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납입 기간은 10년만 설정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총 납입 금액은 4,080만 원이 되거든요. 35세, 40세, 50세 전부 다 4,080만 원인데 65세 시점에 예를 들어서 그 적립금으로 만약에 이제 그때부터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하면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 3.75%로 예상을 할 때요. 35세 되신 분이 적립금이 9,500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연금으로 만약에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 연간 432만 원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고요. 40세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8,800만 원, 연금 수령액은 370만 원. 50세 같은 분도 6,500만 원에 연금 수령이 300만 원 정도를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똑같은 납입 금액인데요. 계약자 적립금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4,400만 원밖에 안 돼요. 35세도. 예. 연금 수령액도요. 한 148만 원밖에 안 됩니다. 40세 같은 경우도 4,1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러네요. 연금 수령액이 제가 변액연금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예. 바로 그 이 공시이율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좋은 어떠한 해답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같이 금리가 낮을 때에는 거의 뭐 마음이 변액연금 쪽으로 기울어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가입 방법 좀 정리해 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둘 중에 하나 지금 가입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연금을 생각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도 나는 좀 안정적이고 지금 당장 매년 소득공제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실 때 절대로 월 34만 원 이상은 가입하지 마십시오. 만약 34만 원 이상에 가입을 하시는 것들은 결국은 실질 소득은 감소한다는 그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34만 원 이하만 가입하시면 되시고 가능하면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좋은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은 연금 저축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연금을 생각해 본다면은 연금 저축 부분은 좀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납입 기간도 길고요. 이거 유지 못하면은 가장 큰 혜택이었던 세액 공제마저 더 크게 뱉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 보험이 좀 좋다고 합니다. 10년 이상만 유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비과세니까 우리가 연금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자, 내가 좀 돈을 불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변액연금보험 많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훈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정리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인데요. 예. 네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지금 32살 딸 보험을 가입해줬거든요. 예. 네, 예, 그 증권에 보니까 그게 갱신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예. 또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두 건이나 돼 있어가지고 상담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증권을 보고 지금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따님의 사망 보장을 원해서 가입하신 건 아니신가 봐요. 예. 네, 그냥 지인의 추천을 받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점 고쳐볼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초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따님분의 증권인데요. K손해보험사 365 건강보험, 그리고 M사에서 종신보험과 함께 S사의 종신보험까지 가지고 계시네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대 초반 딸 보험을 가입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갱신형 종신보험이 보여서 좀 문제를 느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정순현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 보장 분석 전문가 정순현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따님의 보험증권 3건은 잘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그래도 일찍 보험을 정말 잘 가입해 주셨는데 이 보험이 가입 내용도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8년도에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으신데 이 보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3대 진단비라고 하는데 3대 진단비는 암 5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 2대 질환으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과 5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수술비와 골고루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우선 먼저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으세요. 보장은 골고루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따님의 나이가 32세이신 거잖아요. 그러신데 이게 20년 갱신 100세 만기로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0년마다 매번 보험료를 올려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따님의 나이가 32세인 걸 가정해 보면 52세에 한 번, 72세에 한 번, 92세에 한 번 이렇게 매번 오르는 보험료를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어린 따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상품보다는 20년이나 30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는 이런 보험을 골라서 가입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 한 건 가입하고 계신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이 사망보장으로 되어 있으세요. 사망보장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래도 여기에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S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이 한 건 더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따님의 암보험을 목적으로 가입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살펴보면은 이것 또한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특약으로 암진단비가 2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어머니께서는 따님 암보험으로 가입하셨던 보험이 실상은 사망보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험은 가입하신 목적에 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험은 좀 해지를 하시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손해보험사에 30년 납 10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 100%짜리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에도 중요한 건 3대 진단비, 암진단비 5천만 원 가입되어 설계해드렸고 2대 진단비로 화열성 진단비가 1,000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심장 쪽 질환을 3천만 원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도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뇌 쪽 질환도 3천만 원을 보장을 꼼꼼하게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암 수술비와 그리고 2대 수술비를 뇌심 질환 수술비를 2천만 원 가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따님께서 뇌나 심장 쪽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받으시는 보험료가 5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수술비, 각종 수술비 다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고 계시는 표적 항암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어요. 아, 네. 근데 아직 따님께서 이 보장을 네. 준비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 치료까지 5천만 원 꼼꼼하게 준비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1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예. 그러면 따님께서는 30년만 납부를 하시고 보장은 쭉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이런 플랜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려 봤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잘 들어보셨죠? 아, 네. 네, 우리 어머님께서 따님께 보험을 딱 물려줄 때 도움이 정말 되는 보험으로 주시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따님분이 30대이시고 네, 창창하시고 그런데 따님께는 좀 어울리지 않는 보험을 가입해 주신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몇 건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살아갈 날이 많으시니까 보험료 안으로는 비갱신으로 그리고 사망 보장보다는 아플 때 쉽게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바꿔드렸고요. 보험료도 네.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물려주시면 많이 줄었네요. 네,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보험 물려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도움되는 보험으로 보험 플랜 내려고 전문가 분들과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385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습니다. 자, 김성훈 전문가님, 좀 딜레마예요. 실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예전 실손 같은 경우는 아마 인상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5년 갱신, 3년 갱신. 자, 왜 이렇게 높으냐? 그만큼 손해율이 높죠.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료보다 내주는 보험금이 많으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는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뭐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면 지금 현재 실손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네. 보험료가 한 3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들거든요. 그건 이제 예전 보험보다 지금 현재의 실손이 그만큼 보장 내용이 그전보다는 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보험사의 대책들이 많이 들어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확실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1년 갱신이고요. 그런데 다 되지는 않고요. 혹시 질병이 너무 많거나 많이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바꿔주질 않아요. 그리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돼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건강한 사람 또는 좀 덜 한 분들은 전환 실손으로 바꾸시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술비 보험을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험료,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검사비하고 수술비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그 돈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뭐 20년 납이나 100세 만기로 해서 가입을 하신다면 몇만 원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좋은 게 한 번 받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실손에 수술비를 준비하신다면 한 60, 70%는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손 의료비가 진짜 부담이 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이런 실손 의료비를 제2의 대안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신 분들은 현재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하면 그 수술비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함으로써 실손 보험에 오르는 것에 한 60, 70%는 이거를 좀 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건강하시다면은 착한 실비로 좀 바꿔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혹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실비를 해지할 수도 있는 걸 감안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 50대만 넘으셨어도 실비 너무 많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 분명 많이 계실 텐데, 자, 이렇게 전환할 수 있나 확인을 원하시거나 수술비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자에게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